코로나19, 이 지역사회 감염이 진앙지인 중국을 넘어 일본과 싱가포르를 뒤덮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일본 아베 총리는 이번 사태의 책임론으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에 몰렸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코로나19 진앙지 중국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망자와 확진자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환자 기준을 또 다시 바꾸면서 증가세가 둔화되긴 했지만 감소세로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특히 2억 5천만 명으로 추산되는 농민공들이 춘제디에 이제 도심으로 복귀하고 있어서 다음 달 말까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태 초기에 시진핑 주석의 초기 대응이 아니했다. 이것을 이제 비판하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죠. 네, 홍콩의 유력 언론인 명보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중국 중앙지도부의 안일한 대응을 꼬집었는데요. 당시 중앙지도자가 예방과 통제에 주의를 기울이되 지나친 공포심으로 춘절 분위기를 망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이 말이 초기 대응 부실의 도화선이 됐다는 건데요. 이 중앙지도자는 시진핑 국가주석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기자, 지금 중국 정부는 언론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시진핑 주석의 늑장 대응 그리고 코로나19의 참상을 고발하는 여러 인사들이 행방불명돼서 민심이 들끓고 있다고요. 네, 코로나19를 처음 알린 우한 중앙병원 의사 리 원양의 사망 뒤 우한의 참상을 고발한 제2의 리 원양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변호사 출신인 시민기자 천추스는 지난달 말 이런 말을 남기고 실종됐습니다. 我前面是病毒，我后边是中国的法律和行政力量，但是我会振作起来。只要我活在这个城市，我会继续做我的报道。 천추스를 내놓으라는 빗발치는 여론에 중국 정부는 위험한 곳을 돌아다녀 그를 격리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초기 대응 실패를 비판한 칭화대 법대 시장룬 교수도 실종됐고요. 우한병원 안팎에 참상을 전한 시민기자인 탕빈 역시 실종됐습니다. 연이은 실종 소식에 은폐에 급급한 중국 정부를 향한 중국인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면서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도 최대 위기를 맞은 셈입니다. 임종윤 기자, 일본의 아베 총리 역시 초기 대응에 실패해서 위기를 맞고 있죠. 예, 중국은 이렇게 사실 시민들의 반발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일본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대로 아베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그대로 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베 정부의 일구 대책에 대해서 불충분하다. 라는 어떤 그런 응답이 좀 절반을 훨씬 좀 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선상 격리 논란을 낳고 있는 그 크루즈선이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대한 격리 정책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런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로도 바로 연결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아베 지지율이 23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아베 정부를 반대한다라는 이 설문조사 결과는 무려 9%가 넘게 10%포인트 가까이 좀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크루즈선 이 선상 격리 정책에서는 일본 내부에서의 비판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반인권적이다, 반인류적이다 이런 어떤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크루즈선에서 뒤늦게 내렸던 일본인 80대 승객 2사람이 지난 20일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사회는 더욱더 큰 충격에 휩싸여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이 3.12 동일본 대지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물러난 것처럼 아베 정권에 있어서도 이 방역 대책의 실패가 정권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도쿄올림픽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크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격리된 유람선이 거대한 바이러스 배양균실이 된 그런 셈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자국민 탈출 작전이 이어지고 있고 결국 격리 해제 조치가 취해졌죠. 예, 그렇습니다. 미국이라든가 우리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에서 전 세계를 좀 동원해서 자국민들을 그야말로 좀 구출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지난 일단 19일 날 1차로 음성 판정을 받은 500명이 배에서 좀 내렸고요. 우리 정부도 지난 19일 날 14명의 한국인 탑승객 가운데 일본인 1명을 포함한 7명을 대통령 전용기로 직접 이송하기도 했었고요. 결국 아베 정부는 지난 2009년 신종플루 때처럼 이번에도 코로나19 사태에 이른바 봉쇄 정책으로 대응을 했지만
앞서 들으신 대로 국제적인 망신과 함께 내부적으로 지지율 하락이라는 일종의 더블 펀치를 맞은 셈이 됐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경제 회생을 꿈꾸던 아베 총리의 꿈, 어찌됐든 좀 난처한 모양새가 된 거군요. 그렇죠. 2020년 도쿄올림픽 이전에 일본이 가장 먼저 치렀던 올림픽이 바로 1964년 도쿄올림픽이었습니다. 이 1964년 도쿄올림픽은 일본한테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그런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패망으로 폐허가 됐던 일본이 이 64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글로벌 경제 대국으로 이끌었던 그런 어떤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베 정부는 이 도쿄올림픽을 위해서 지난 3년여 동안 우리 돈으로 30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는데요. 네. 만약에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더 장기화돼서요. 도쿄올림픽을 중심으로 한 올해 일본 정부의 관광객 유치 목표, 즉 4천만 명이 상당히 좀 차질이 빚어지거나 또는 올림픽 자체가 흥행이 좀 실패를 한다고 그러면 아베 정부한테는 여러 가지로 좀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